캐논 카메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렌즈군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렌즈는 표현의 다양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렌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기초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렌즈는 카메라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시야를 넘어 빠르게 지나가 버려 아무런 시각적인 인상도 남기지 않는 많은 일들을 렌즈만의 독특한 앵글로 잡아냅니다. 캐논 렌즈는 인간의 눈을 넘어서는 표현력으로 사진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렌즈의 종류는 렌즈의 윗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렌즈의 종류, 화각, 조리개 등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렌즈의 초점거리는 가운데에 있는 이 숫자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초점거리는 렌즈의 이 주점으로부터 초점면까지 이르는 거리인데요. 초점거리에 의해서 렌즈의 화각이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거리가 18에서 55mm인 렌즈를 보면 최소 초점거리부터 최대 초점거리까지 보여지는 시야에 들어오는 각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렌즈는 일반적으로 초점거리에 의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단렌즈는 단초점 렌즈의 줄임말로서 초점거리가 하나인 렌즈를 의미합니다. 50mm 혹은 85mm처럼 하나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화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렌즈입니다. 단렌즈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상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카메라에서 줌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각을 바꾸고 싶으면 촬영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반면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변경하면서 화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줌렌즈는 줌링을 돌리면서 초점거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의 화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렌즈는 사람의 시야 이상의 범위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사람의 눈과 비슷한 시야를 보여주는 초점거리는 50mm입니다. 그래서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말합니다. 50mm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광광렌즈라고 부르고 50mm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렌즈라고 부릅니다. 광광렌즈의 경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부분까지 잡을 수 있지만 렌즈의 주변부로 갈수록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망원렌즈는 초점거리가 긴,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렌즈를 말하는데요. 초점거리가 길기 때문에 흔들림에 유의하면서 촬영해야 합니다. 캐논에서는 EF와 EF-S 렌즈 두 종류의 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EF는 일렉트로닉 포커스의 약자로 전자식 초점을 잡는 렌즈를 의미합니다. 필름을 사용하는 SLR 카메라가 나올 때부터 EF 렌즈는 EOS 카메라의 눈으로 놀라운 캐논의 광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EF-S 렌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생겨난 새로운 라인업의 렌즈군입니다. 센서의 크기가 필름보다 작은 DSL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의 렌즈입니다. IS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의 줄임말로 캐논 렌즈에 있는 광학식 흔들림 보정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EF 렌즈는 렌즈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렌즈 접점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렌즈의 빨간 점과 카메라의 빨간 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왼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줍니다. 단 이때 렌즈와 바디의 빨간 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잘 맞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접점이 잘 맞지 않을 때 일부러 힘을 주어서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EF-S의 렌즈 경우 렌즈 접점 인덱스가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F-S를 바디에 끼울 때에는
렌즈의 하얀 점과 바디의 하얀 점을 맞춰서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디의 CMOS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EFS 렌즈를 끼울 수 없는 바디가 있습니다. 필름의 크기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는 OD-M2, 1DS M3는 EFS 렌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센서와 화각을 설명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줌 렌즈의 경우에는 보통 2개의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줌링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초점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렌즈가 바로 EF 렌즈입니다. EF 렌즈 중에서도 L렌즈라는 프리미엄 렌즈군이 존재하는데요. L은 럭셔리의 줄임말로 캐논만의 광학기술을 집대성해 놓은 캐논의 프리미엄 렌즈군을 말합니다. 화각은 일반적으로 렌즈의 초점거리에 의해서 바뀌지만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35mm 필름의 프레임 크기를 알고 있으신가요? 36에 24mm인데요. 이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센서로 만들어진 카메라를 풀프레임 혹은 풀사이즈 바디라고 부릅니다. 이 크기보다 작은 약 28, 19mm의 크기의 CMOS 센서로 만들어진 카메라를 1.3 크롭바디라고 부릅니다. 1D 마크4가 대표적인 1.3 크롭바디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약 22.5, 15mm의 크기의 CMOS 센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1.6 크롭바디라고 부릅니다. 600D, 50D, 7D, 60D 등의 카메라가 1.6 크롭바디입니다. 여기에서 1.3 또는 1.6이라는 숫자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숫자는 동일한 초점거리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센서로 사진을 촬영할 때 렌즈의 화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초점거리가 50mm인 렌즈를 1.6 크롭바디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 촬영하는 화각은 필름 카메라에서 80mm 렌즈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초점거리가 1.6배 늘어난 효과를 얻게 되므로 1.6 크롭바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3 크롭바디는 초점거리가 1.3배 늘어난 화각으로 촬영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18에서 55mm 렌즈를 1.6 크롭바디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 촬영되는 화각은 35mm 필름 카메라에서 29에서 88mm 렌즈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1.6 크롭바디에서 24mm에서 70mm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화각은 38.4mm에서 112mm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렌즈가 좀 더 망원으로 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초점거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사진의 주변부가 잘려져 나가 단지 촬영되는 화각이 좁아지는 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크롭바디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른 실제 화각보다 좁게 촬영되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풍경사진을 찍으실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변하게 되면 단지 화각만 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원근감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리의 피사체일지라도 관광렌즈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원근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망원렌즈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원근감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뿐만 아니라 원근감의 변화를 주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캐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넓은 화각을 통해서 강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각렌즈, 멋진 스포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망원렌즈 이외에도 사진에 색다른 효과를 부여하는 TS 렌즈나 어안 렌즈 등 폭넓은 렌즈군을 통해서 사진의 표현의 폭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캐논의 다양한 렌즈로 촬영된
멋진 사진들을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85mm에 대해서 배웠는데 85mm는 뭐 찍는다겠죠? 인물 사진 찍는다겠지. 인물. 80mm, 85mm가 없는 사람들은 50mm로 찍어도 되는데 오늘 배울 것은 35mm, 35mm인데 렌즈의 화각에 따라 가지고 이 찍는 이게 달라져요. 지금 이게 보면은 미리수에 대해 가지고 얼굴이 스킨이 됐다가 커지는데 망원 렌즈로 사람을 잡으면 얼굴이 이렇게 커져요. 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시장 할머니가 뭐 팔을 다듬고 있는 것을 갖다 망원 렌즈에 찍었다. 그러면 줌을 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키니언 쪽으로 내려간다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찍으면 이게 얼굴이 스키니해져요. 퍼지머죠 지금.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렌즈가 35mm, 50mm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키니해져요 이게. 근데 그거 모르고 렌즈의 특성을 모르고 찍으면은 만약에 망원 렌즈 찍으면 어떡해요? 얼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왜 사진이 이러지? 매번 이거 잘못 찍어서 그래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렌즈의 화각에 따라 가지고 얼굴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서서 찍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자꾸 옆으로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찍지. 정면으로 찍어야 누가 그러고 야 네가 앞에 자꾸 서라 나 자꾸 뒤로 빠져. 여자분들이 그래. 남자들은 그거 신경 안 쓰는데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원근감 때문에 크게 보여 이게. 그리고 뒤에 보면 굉장히 스키니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거의 여자분들한테 저거는데 카메라 렌즈의 화각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들이 변한다는 거 그건 항상 염두에 둬요. 저 사람이 뭐 85mm로 찍어준다 나를.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 렌즈를 또 딴 걸로 50mm 찍으면 50mm한테나 찍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래야 이게 스킨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24mm, 50mm, 85mm, 200mm 그래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스키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래로. 오른쪽이 제일 스킨이 아니죠 이게 퍼지머죠. 네. 다 선명해 아니 이제 하얘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이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풀프레임은 1대1 바디라고 그랬죠. 1대1 바디 쓰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그룹 바디를 쓰시는 분들 그냥 쌈직한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1대 1.6이에요. 그러면 풀프레임은 전체 찍고자 하는 부분이 다 들어오지만 이것은 요마직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룹 바디들이 이게 그룹 바디하고 풀 바디하고 차이인데 이렇게 잘라 먹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룹 바디 쓰는 사람이 50mm로 사진을 찍었다. 50mm 그룹 바디는 50mm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약 80mm 정도가 나와요. 1.6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그럼 80mm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룹 바디에다 렌즈를 장착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여기 5D 같은 경우는 1대1 바디에다 50mm를 쓰면 50mm가 돼요. 근데 그룹 바디를 쓰는 사람들은 50mm 렌즈를 쓰면 1.6을 곱하기 때문에 80mm가 돼서 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마직이 잘려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감안을 해야 돼 항상 찍을 때. 그러니까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룹 바디를 가져가 가지고 50mm를 장착해서 찍었다.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빼면 사람이 여기까지로 잘려 이렇게. 풀로 나와야 액자에다 넣으면 이 정도 마진을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크게 사진을 빼도 요마지 흰 바탕이 나와요. 위아래로. 왜 이걸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니까 1대1 바디하고 크롭 바디 이거하고 1.6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로바디 50mm 쓰는데 난 꼭 50mm를 써야 돼. 스탠다드 50mm를 써야 돼. 이럴 때는 35mm를 써야 돼. 그래야 스탠다드가 돼요. 그러면 35mm의 특성은 뭐예요? 지금 50mm가 스탠다드고 스탠다드가 85까지인데 35mm로 내려갔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관광렌즈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 시간에 관광렌즈 했죠? 35mm가 관광렌즈인데 사진도 깨끗이 잘 나와요. 그리고 35mm는 모든 게 다 통용이 돼. 막 단체 사진을 찍던 인물 사진을 찍던 모든 게 돼. 근데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광각이라는 거. 광각은 렌즈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해 쪽에 굴곡이 생겨가지고 휘죠. 일직선이 안 되잖아요. 일직선이. 약간 이렇게 휘어버리잖아요. 빌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휘잖아요. 광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경치 사진 찍고 이런 것은 무지 좋아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조금 있으면 할 텐데 하여튼 35mm는 최고의 렌즈예요. 최고의 렌즈. 근데 보통 이제 스탠다드 하면 이제 뭐 48mm, 50mm라고 칭하는데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모든 사람이 35mm를 좋아해요. 이거 그리고 가격도 싼 것도 있고. 보통 1.8 캐논 L렌즈 같은 거 1.8이면 한 1,600불 정도? 그 정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주고 한 5,600불짜리 사가지고 찍어도 무지 좋아요. 경량용으로. 지금도 봐도 20mm, 24mm, 28mm, 35mm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인데 70mm, 105mm, 150, 200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잖아요. 네. 이게 거의 화각 때문에 그래요. 화각이라고 하면 렌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뒤쪽으로 나오는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렌즈 뒤. 그 각도를 얘기하는데 그 렌즈가 화각에서 85mm다, 100mm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건 85에서 135mm를 많이 쓰고 한국 사람들이 135mm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결과물을 초래해요 이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70mm인데 자 보이죠?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나. 25mm 했을 때와 16mm 때와 이 차이 엄청나죠 이게. 넓어지잖아요. 망원으로 갈수록. 그럼 망원 렌즈 가지고 인물 사진 찍어달라고 하겠어요? 그 차이가 있다고 이게. 그리고 망원 렌즈로 찍을 때는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카메라하고 피사체하고 가까울수록 이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싫으면 85mm짜리 인물 사진 찍는 용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돼요 이건. 그래서 50mm나 이런 50mm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 돼 또. 50mm를 껴가지고 피사체하고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지고 찍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인물이 부각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이게. 자 이번에는 35mm하고 뭐가 틀려지죠? 뒷배경이 틀려지죠? 당겨지잖아요 줌으로. 40mm하고 35mm, 5mm 차이에요 결국에. 5mm가 이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를 갖다가 아래로 놔두면 많이 틀리죠. 그 5mm 차이인데도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mm 차이도 엄청나게 이런 큰 차이가 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광각 아니에요. 광각.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광각으로 찍으면 각각 사람을 일반적으로 찍을 때에는 그냥 평평하게도 나타나지만은 너무 사람이 가까이 가면 사람이 약간 휘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40mm 렌즈는 광각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굴곡 형태가 나타나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 그냥 정상시 찍은 거, 줌으로 해서 찍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렌즈가 짧을수록 코가 크겠죠? 네. 뭐 차트는 뭐 이건 볼 거 없고 나중에 뭐 프린트 한 거 주면 그거 참고하 써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다 알면 장학금 진짜 좀 풀잖아.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5mm로 해가지고 본 건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네모진 부분을 300mm로 해서 당겨가지고 여기만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300mm 렌즈를 달고. 그러면 15mm하고 600mm하고 화각 차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틀려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망원 압축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그렇게 뭐 따질 이유는 아니고 아무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거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이거 가지고 뭐 망원 압축 효과 이거 갖다 대립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망원 압축 효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단지 거리의 문제다 할 때는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15mm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망원으로 당기니까 넓어졌잖아. 이 사람인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800mm. 그럼 만약에 1200으로 찍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되겠지. 머리는 요마지게가 있고. 자꾸 당기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5mm 때는 이게 안 돼요. 아웃포커싱이 절대. 근데 줌 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자동으로 돼요. 이게. 그 차이예요. 이게 만약에 나쁜 짓 저지르고 도망간 놈이라고 하면 얘 잡으라겠는데 얘 쳐다보면 그냥 보내준다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절 뭐 연등 그건데 이쪽에는 왜곡이 보이죠, 지금. 안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바깥쪽으로 가면서 타원형 스타일로 변하잖아요. 네. 틀려져요, 이게. 이 왜곡 현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실물과 가장 가까운 건 몇 밀이에요? 몇 밀일 것 같아요? 50mm가 스탠다드라고 있잖아요, 원래. 근데 50mm지만 그룹 바디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 바디를 쓰면 50mm 써도 되는데 그룹 바디를 쓰면은 좀 전에 얘기했죠. 1.6이 곱해야 되니까 80mm가 되니까 그룹 바디는 35mm가 정확한 거예요. 그 대신 35mm를 쓸 때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비네팅 현상이 일어나요. 뭐 누가 사진 옛날에 여학생들 교복 입고 찍으면 막 이렇게 시커멓게 해준다든가 하는 비네팅 있죠. 이것만 돋보이려고 약간 여기를 검게 처리하는. 왜? 렌즈가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가해 쪽 끝에는 검은 이 상태가 생기는 그거 뭐라 비네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5mm 정도로 찍으면은 이게 휘었기 때문에 비네팅 그런 결과가 약간 썩 와요. 그럼 뭐 픽스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그런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찍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진을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자꾸 처음 찍는 사람들은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들어 그걸. 짱난 사진 이런 걸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나중에 이제 찍다 보면은 그런 사진을 좋아를 안 해요. 약간 이렇게 뽀샤시하고 이렇게 소프트한 사진들을 원하지. 처음에 사진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다 보면은 그냥 깨끗하고 짱한 사진만 좋아해 보통 보면. 근데 나중에 가면서 처음에는 거기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도 짱한 사진을 안 좋아해요. 거의다가. 오늘 하나 이마지 배운 거예요. 나는 이거 만드지라고 지금 자 이제 캐논을 가지고 이제 거의 캐논을 많이 쓰니까 캐논 가지고 얘기하는데 35mm 35.8이라고 했는데 35.8mm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1.8짜리 렌즈이기 때문에 F값이 1.8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리개를 최대 개방치로 했을 때 그 F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8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렌즈에 보면은 여기 있죠 1.8 캐논에서 나온 렌즈 RF35 RF 엔진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다 갖다 끼면 안 맞아요. 이것은 EF예요 EF 렌즈이기 때문에 RF를 낄 수가 없고 여기다가 링을 하나를 껴요. 70불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 끼면 지금 여기 보면은 핀이 있죠. 렌즈를 이렇게 갖다 돌려 끼면은 보통 EF 렌즈는 9핀이에요 9핀. 근데 얘들은 핀이 1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링을 껴주고 얘를 갖다 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그런 렌즈인데 캐논에서 2018년도에 이 렌즈를 만들어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친 렌즈인데 딴 사람들이 망원 렌즈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딴 렌즈를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도 이 렌즈만 보면 이야 하고 부러워하는 렌즈예요. 이게 그냥 다용도로에서 막 아무 거고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쓸 때에는 50mm인데 50mm나 이게 약간 렌즈가 휘었기 때문에 35mm 그 용도로 해가지고 뭐랄까 경치 사진 같은 거 찍는 데는 최고예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있다면은 매크로가 돼 있어요. 매크로 렌즈. 이게 매크로 뭐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접사 꽃을 찍는다든가 하는 매크로 가깝게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모든 저거를 보완해가지고 나온 렌즈인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거. 안 가. 끝날 시간이다. 안 가나 갈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2019년 지금 내가 오늘 저거 8월로 보니까 아마존닷컴이나 뭐 B&H나 이런 데에서 지금 499불에 팔아요. 가격도 싸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재원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카메라에 다 써 있어요. 여기에 태가 금태냐 아니면 빨간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L렌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빨간색이 비싸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울트라소닉 USM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면 그게 뭐냐면은 모터를 갖다가 초음파로 해요. L렌즈들은 렌즈에 이제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오로포커스를 딱딱딱딱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냥 레귤러 모터냐 아니면 그 다음 어디 갔어? 이거 STM 스태핑 모터가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거기서 많이 나요.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USM 이 L렌즈들은 초음파로 해서 해요. 그걸 모터를. 그래서 35mm 뭐 1.8 빨간색 L렌즈 같은 경우는 1600불인데 이것은 499불이니까 엄청 싼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그리고 35mm 우리가 구도 지난번에 배울 때 황금 분할 있죠. 가운데 황금 분할 잊어버렸어요? 이게 황금 요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찍어야 안전성이 있고 사진 그러니까 사람을 이쪽을 보고 찍을 때는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찍는 이 분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드 라인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전성 있게 찍는다 해서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찍는데 이게 황금 분할선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불안정하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랍을 하는 것 같아. 아가 힘들어네. 에너지 많죠. 가르치는 사람보다 학생들이 먼저 집에 갈 생각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나이콘도 딱 따라가지고 나온 게 G 시리즈 35 1.8을 내놨어요. 1000불. 소니도 1000불대. 근데 소니는 1.8 렌즈가 없어요. 소니는 무조건 0.4하고 2.8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캐논에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2.0짜리 렌즈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무지 좋아요. 이걸로 인물 사진 찍어도 깨끗하게 쨍하고 나와요. 그 35mm가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핑 모터가 들어있고 매크로 기능이 있고 여기 뭐 이 35에 1.8에 매크로에 IS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약간씩 떨어요. 그러면 망원 렌즈에 IS 기능이 없다 보면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라고. 그 차이가 있어서 IS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STM AF를 잡기 위한 스태핑 그 모터가 들어있다는 그 렌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35mm 황금 화각을 찍을 수 있는 렌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크로 기능이 있고 1.8 F값이 1.8인데 렌즈가 밝겠죠? 1.8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왜 그러냐? 이 속에 렌즈가 들어가는데 특수 렌즈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건. 딴 것은 뭐 2개, 3개. 왜 그러냐면 수치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개를 넣어서 비싼 렌즈들은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수치 때문에. 렌즈 속에는 일반 모터하고 스태핑 모터하고 USM이 있는데 여기에는 초음파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걸 아셔야 렌즈가 왜 이렇게 비싼가 그걸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렌즈는 이건 뭐 9군이다 10군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9군 11매예요. 11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 렌즈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특수 렌즈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수치가 떨어지면 또 하나를 넣어가지고 잡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깨끗한 사진을 얘는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단체 사진을 찍던 야경 뭐 아니 경치를 찍던 모든 게 얘가 다. 그래서 최고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찍는 데는. 아시겠죠? 질문하실래요? 안경만 벗으면 안 보이니 뭐. 큰일 났어. 나는 그래도 가까운 게 안 보여요. 멀은 건 잘 보여요. 그게 뭐? 아니,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게 노안입니다. 잘 보이세요? 나는 표현이 없어. 이거 빨리 오고 가세요. 괜히 여기다가 노안이니 뭐니 했어서. 패닝샷이 뭐예요? 패닝샷. 예전에 들었지 패닝샷. 내가 노안이 패닝샷이 카메라를 찍을 때 뭐 스피드를 요하는 게 뭐 경마, 스포츠, 개가 달려간다 뭐 이렇게 달려갈 때 뒤 배경을 역동적으로 찍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패닝샷이라고 한다. 보통 패닝샷 하면 다 이걸로 생각하면 돼. 자, 패닝샷은 그러면 카메라를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근데 거의 패닝샷이라고 불러요. 원 저거는 그런데 차가 뭐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같이 움직여주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지한 상태로도 찍죠. 우리 만약에 스포츠 각기 할 때 그죠? 근데 타임을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셔터 스피드가 한참이 딱 커져. 이런 식으로 되면 더 많이 이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패닝샷을 찍을 때에는 초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보통 35초, 40초 여기다 주고 찍어요. 그 대신 타임 호스트예요. TV에다 놓고 30초나 40초를 주고 찍으면 이렇게 뒷배경이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이렇게 쫙쫙 가면서 요 사람들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패닝샷이에요. 그리고 뭐 옛날에 어디지?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뭐 봅슬레이 같은 거 타고 할 때 그 찍는 게 똑같이 따라가면서 찍는 게 패닝샷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찍는 게 패닝샷 기법이구나 하는 거만 알으면 돼요. 나중에 또 패닝샷이 뭐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하면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 얘기했잖아요. 피사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스포츠 경기나 축구, 경마, 사이클 이런 데에서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주제를 갖다 피사체를 딱 이렇게 표시해야 될 때 뒤쪽 장면은 역동적이고 이렇게 찍을 때에 이걸 쓴다. 정의는 움직이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카메라를 피사체 속도와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내가 움직이면서 그 사람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찍는 거예요. 단 스피드를 낮춰야 된다는 거. 낮추면 낮출수록 스피드감이 더겠죠. 천천히 찍혀지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뒷배경이 잘 날아가야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찍어봐가지고 실수도 해보고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딘가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 생일에 가지고 호텔 이렇게 갔는데 쫙 이렇게 등을 산꼭대기인데 등을 갖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줄게 서봐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때에 타임을 갖다가 조금 늦춰가지고 살짝 카메라를 들어주면 거기 있던 전구 불빛이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자기들만의 이 불빛인데 그걸 그 사진을 받아보는 사람은 감동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렌즈 구멍에다가 랩 주방에서 쓰는 랩 있잖아요. 랩을 갖다가 여기다 씌우고 가운데에다가 뭐 물감을 칠하던 바세린을 바르던 해가지고 찍으면 가해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뽀샤시 부드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바세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창적인 것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비디오 카메라 핸드폰 같은 걸 밑에다 해놓고 모래로 덮어가지고 찍는 사람이 있어요. 선풍기도 막 해가지고 찍고.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자기만의 그런 거 독창적인 저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 싱크 속에다가도 핸드폰 방수되니까 넣어놓고 자기 세수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요. 오늘 집에 가서 말 없어요. 여기는 50mm 렌즈로 찍는다고 했을 때 보통 40분의 1초. 근데 40이나 30이나 똑같지만 느릴수록 잘 된다는 거. 그렇다고 너무 느리면 막 어떻게 됐어? 막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거기 타고 가는 사람도 안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 근데 TV에서 시간 우선 저거 타임을 넣고 15초 정도를 놨을 때 지나간 시냇물을 찍었다고 치면은 지난번에 어떻게 된다 했어? 우윳빛으로 변한다겠죠. 그게 내려가는 게 우윳빛으로 다 변해요. 왜? 그걸 만약에 나는 그거 못해 할 때에는 한번 해봐요. 15초 놓고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잘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역동적이게 막 그냥 우윳빛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못 오시는 분은 렌즈 앞에다가 필터를 하나 끼면 된다겠죠. 뭔 렌즈죠? ND 필터를 갖다 껴주면은 자동으로 돼요. 막 폭포가 막 그냥 역동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이 ND 필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햇빛이 굉장히 많을 때 햇빛 차단 효과예요. 그걸 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그게 가능해요. 나머지 것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풀 프레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그룹 바디 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대 1.6이니까 1.6을 135mm로 곱하면 216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디를 쓸 때에는 항상 조심해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찍어야지 원래대로 해서 찍으면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감안하시고 이것도 이제 뭐 세팅하는 건데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패딩에서 뭐 찍을 적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뒷배경이 날아가는 것은 모션 블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 부를 때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하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해봐도 재밌어요. 이런 사진 찍는 거. 특히 여기 젊은 학생은 그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면 되고 이제 뭐 ISO 100 정도 놓고 해가지고 찍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자꾸 연습하면 거기에는 또 도사가 돼. 몇 번 해보면 돼. 이게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찍어보면 알아. 질문 있어요? 없죠? 갑시다. 그럼 집에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준다고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